주민들의 반대로 6년 넘게 중단됐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지난해 6월 마을회의 협의로 겨우 재개됐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반대했던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증설 공사를 위한 제주도의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홍수연 기자입니다. 월정리 마을회와의 협의로 지난해 6월 공사가 재개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2025년까지 하루 12,000톤의 처리 용량을 24,000톤으로 2배 늘리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공정률은 20%. 그런데 공사 재개 7개월 만에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가 증설을 위해 고시한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이 무효라는 겁니다. 제주도가 구자읍 월정리의 동부하수처리장 설치를 처음 계획한 것은 1997년. 하루 처리 용량 6,00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 2007년부터 가동했고 이후 2013년 12,000톤으로 1차 증설한 데 이어 2017년 2차로 2배 증설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제주도는 2차 증설을 고시하며 97년 당시에 2단계 증설 계획까지 포함해 환경부 설치 인가를 받아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97년 당시 환경부가 인가한 고시는 처리 용량을 하루 12,000톤으로 명시해 2단계 증설 인가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성 검토도 당연히 1단계 증설에 대해서만 이뤄져 2단계 공사를 하려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절차를 누락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제주도가 그 동부 하수처리장 시설을 2배로 증설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거를 강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은 거거든요. 판결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잘잘 났어요. 이제까지 고생한 거 다 뭐가 됐구나. 예. 얼마나 고생했으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시설은 이미 포화돼 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항소를 통해 절차 누락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차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히지 않으면 공사 강행에 따른 책임과 사회적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어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지역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어린이집을 폐원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뒤에는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4곳 가운데 한 곳이 사라질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와서 다양한 놀이와 운동, 식사를 하며 8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가는 제가 노인 복지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어린이 쉼터라는 간판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원화수가 줄어들자 30년 동안 운영해온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노인 복지 시설로 바꾼 것입니다. 100명 이상이 원생까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명까지 원화생이 줄어들면서 보육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목적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제주 지역 합기 출산율이 0.79명까지 떨어지면서 어린이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 513곳에서 지난해 423곳으로 18% 감소했습니다. 원화수도 2만 6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28% 줄었습니다.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2012년 54곳에서 2022년 101곳으로 10년 새 87%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 제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22년 569곳에서 2028년 428곳으로 25% 줄어들 전망입니다. 4년 뒤에는 도내 보육시설 4곳 가운데 한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이
많이 사라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더 이상 그곳으로 이주를 안 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제주 지역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험은 빠르게 높아질 것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지역 순이동 인구가 1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떠난 사람은 8만 3,100여 명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1,600여 명 많아 순이동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는 지난 2010년부터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해 2016년에는 매달 1,000명 이상씩 늘었는데 인구가 줄어든 건 14년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마련 비용이 크게 늘고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면서 제주 이주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제주 지역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는 8년 넘게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인구 소멸 문제 등이 주요 현안인데요. 서귀포시 선거구 유권자들을 이소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입니다. 제2공항과 관련된 깃발과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귀포시 선거구의 핵심 쟁점인 제2공항 건설 논란과 갈등이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계획대로라면 내년 완공 예정이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안에서의 찬반 갈등뿐만 아니라 성산읍 안에서도 마을 사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1차 산업에도 연계한 관광 사업도 도모가 되고 아주 꼭 필요하고 유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공항이 안 된다 해도 그거는 임시 달래는 그런 말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생긴다면은 이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찬반을 떠나 갈등에 지친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거 몇 년입니까? 정말로 성산읍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어디든 끝이 나야 어떻게 되지. 그러지 않고서는. 서귀포 지역은 또 17개 읍면동 가운데 10곳이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지만 부족한 생활 환경과 일자리도 인구 유출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24시간 하는 그런 소아과도 없고 부모급여 이런 거 준다고 하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요즘 물가도 많이 비싸고 오르고 막 이런 부분인데 한 명이 벌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단순 약간 서비스직밖에 없어가지고 직업 전문 그런 배울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자리를 지킬지 국민의힘이 탈환의 물꼬를 틀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서귀포 선거구는 지난 2000년부터 24년 동안 민주당이 석권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는 제주시 지역보다 작습니다. 4.3 문제 및 기타 여러 가지 제주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당인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당이 더 나서 물도 너무 고이니까 이제는 새바람이 불면 좋겠어 나는 나 생각에.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도 적지 않습니다. 첫 투표라서 아직 지지하는 정당은 없지만 그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걸고 이 공약이 지역의 현황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볼 것 같고. 서귀포시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가 3선에 도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제주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예비후보와 제주도의원 출신인 이경용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기대 속에 법이 시행됐지만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1년 7월 국회 문턱을 넘은 여순 사건 특별법. 지역사회 기대 속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시행 2년을 맞은 현재까지 곳곳에서 우려와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더디니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가? 전남 동부청사에서 열린 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 참석자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중앙위에서 최종 판명하는 심사할 수 있는 인력들이나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확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지난해 말까지 피해 신고는 7,460여 건에 그쳤고 현재 7% 수준인 560여 건만 최종 피해자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 인사 포함으로 논란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습니다. 기획단 구성이 너무 편협한 인사들로 구성이 돼서 실제로 이 70년 전의 상처를 과연 치유할 수 있겠느냐, 객관적 보고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도 행동에 나서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2년을 맞아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유족과 지역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달라는 겁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여러 의견들을 집약해서 앞으로 여순 사건을 어떻게 더 진실에 가깝게끔 승화 발전시킬 것인가를 오늘 논의하고자. 여순 사건 진상규명은 오는 10월 초 마무리되고 이후 반년이 지나면 조사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상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조사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 비구름이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길도 흐린 가운데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안개도 짙게 껴있는데요. 동부 지역 와산리는 현재 가시거리가 160m 내외로 중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산간도로에서도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후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겠고요. 동풍이 강하게 불어 들어오는 동부 지역은 오늘 밤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는 주말까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밤과 모레 낮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산지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큰 추위 없는데요. 대부분 해안 지역은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12도, 성판악 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12도에 그치겠고 어제 낮보다는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섬 지역도 흐린 가운데 비가 가끔 내리겠고 추자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일면서 제주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오늘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절기상 입춘인 주말에도 예년보다 포근하겠고요.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총선 출마 선언 자리에서 제2공항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제2공항 반대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위성곤 의원의 발언은 토건 기득권과 투기 세력의 사익 창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따지지 말고 서귀포 시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제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민의를 거부한 반헌법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시민들이 영하의 추위를 견뎌내며 요구한 간절한 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특별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MBC가 지난해 제작한 4.3 특별 다큐 남겨진 아이들이 한국영상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제주 MBC 김현명 기자가 촬영하고 김찬년 기자가 연출한 남겨진 아이들을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보도특집 다큐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4.3 당시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수영인 유족들의 사연과 직권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과정을 담은 4.3 다큐멘터리로 시상식은 다음 달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매각 논란에 대해 인근 지역 토지주들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제주시가 매각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입찰에 붙이면 최근 땅값이 떨어져 1,600억 원대의 손해를 보게 되고 인근 지역 개발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자가 땅값 잔금 532억 원을 내지 않자 매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